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해용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게 내 팔자라고요? 당신의 운명 점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센 주제 가져왔습니다. 바로 팔자, 운명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항상 이 패턴이지? 이게 진짜 내 팔자인가? 그럼 내 팔자는 이미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운명의 힌트까지 싹 다 풀어드립니다. 앞으로의 길에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랄게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각각의 카드에 여러분의 상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5개의 카드 셔플 중 내 팔자와 숙명을 말해줄 1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로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톤으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천천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1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카드를 선택하시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 리딩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진심을 담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제 팔자라고요. 듣다 보면 숨이 멎을 만큼 소름 돋는 딱 내 얘기. 타로가 말해주는 내 팔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분들의 현재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큰 키워드는 바로 내면의 지혜, 그리고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 비포 타로 카드에 달의 왕관을 쓴 여사제. 이 고위 여사제는요, 이 세상, 그리고 다음 세상 사이에 관문을 지키는 수호자예요. 여사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강처럼 흐르는 물 같은 달빛의 비단, 가운을 입고 있고요. 또 다른 초승달이 치마주름에 놓여 있죠. 무릎에는 시대를 초월한 그 지혜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이 신비로운 장막 앞에 앉아 있습니다. 1번 분들의 팔자는요, 지금 아직 전부 드러나진 않았고 절반쯤은 가려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삶에서 느껴지는 그 흐름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내가 잘 가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이런 답답함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불운이 아니라 지금은 배우고 채우는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팔자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진 게 아니라 마치 이 책처럼 조금씩 써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뜬 비포 타로 카드의 이 5번 펜타클을 보면요. 폭설이 내리는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가 교회 유리창을 밝히고 있고요. 그 창 아래에는 이 사냥개 한 마리가 멈칫하면서 약간 차가운 돌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이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주인은 어디에도 보이진 않지만 아마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전통적으로 이 5번 펜타클은요, 빈곤 그리고 절망의 카드입니다. 즉 1번 분들은 전생이나 과거 팔자에서 가난 또는 결핍, 또 외로움의 경험이 아주 강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영향이 지금도 이어져서 1번 분들은 내가 가진 게 부족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어도 이거 언제 다 쓸까 이런 걱정이 먼저 들고요.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어도 혹시 나만 빼고 다 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시기라는 거죠. 전생에서의 이 결핍 경험이 현재 팔자에 항상 채워야 한다, 항상 가득해야 된다, 이 숙제를 남긴 거네요. 그래서 가문으로부터 이어진 팔자는 바로 직감력입니다. 이 카드는 뿌리 깊은 영감, 그리고 예감을 상징하거든요. 그렇다면 1번 분들의 집안에는 분명 아주 예민하게 촉이 좋은 분 계셨을 거예요. 네, 분명 계십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나가지 마라 하면 진짜 실제로 사고가 난다든지, 꿈에서 조상님이 와서 경고해 준다든지, 그 영향으로 1번 분들 역시 남들보다 훨씬 감이 빨라요. 빨리 감을 찾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걸 본인이 믿지 않는 경우
많다는 건데요. 팔자에 이미 너의 길은 직감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자꾸 현실적인 계산만 하다 보면 이 흐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포 타로 카드의 이 7번 소드 카드는요. 밤에 도둑이 침입하거나 또 사기꾼, 건달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여기 붉은 모자를 쓴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이렇게 형형색색의 천막, 야영지밖에 남겨진 검을 손에 넣었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깃발, 막 현수막이 펄럭이고요. 멀리서 연기가 자욱한 이 모닥불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이 7번 소드는 절도, 속임수, 이게 진행 중이다 알려주는 카드예요. 카드에 묘사된 이 도둑은 뭐 반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스파일 수도 있겠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1번 분들은요. 타고난 기질, 눈치 엄청 빠르고 또 상황을 꿰뚫는 그 재능도 갖고 계시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눈치 못 챘는데 할 때 이미 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1번 분들을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머리 잘 돌아간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대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숨기는 이 습관이에요. 괜히 진심을 들키면 손해볼까봐 또 속마음을 다 내놓지 않고 은근히 감추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게 때론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자적으로 1번 분들은요. 빠른 두뇌의 눈치, 이 무기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걸 자기 방어 쪽으로 쓰지 말고 기회 잡는 데 쓰면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팔자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한마디로 1번 분들의 사랑은 과거 방식으로는 절대 잘 풀리지 않을 거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팔자에 적혀 있는 건 과거와 다른 인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경험한 연애 패턴 그리고 첫사랑의 방식 또 늘 가까이서 반복되던 그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는 이제 다른 인연이 찾아온다는 건데요. 팔자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이게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새겨져 있어요. 평소에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갑자기 막 에너지가 넘치는 활발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든지 또 외모적 기준은 낮췄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매력 포인트를 가진 사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든지 또 결혼이나 장기적인 연애도 또 첫사랑도 아닌 뒤늦게 찾아온 인연일 가능성 큽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 싶은 사람과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날 확률 높고요. 그래서 1번 분들 팔자에서는요. 과거 연애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요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열린 마음이죠.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안 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이 팔자가 말하는 운명적 만남 놓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겠다. 요 마음으로 열린 자세를 갖는다면 이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또 재미있는 건요. 팔자가 이렇게 막 새롭게 펼쳐지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나 자신도 성장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 새로운 환경,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또 주도권을 잡는 법, 또 소통하는 법,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 이걸 다 배울 수 있죠. 1번 분들의 사랑 팔자는요. 기존 연애 패턴과의 단절,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 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운명이 풀린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핵심이네요. 결국 사랑은 팔자가 정해주는 대로 흘러갔기도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선택, 그게 1번 분들의 팔자를 바꾸고 또 인생의 깊은 그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번 분들의 재물 팔자 궁금해지는데요. 딱 한마디로 정리되네요. 꾸준히 하면 반드시 올라간다. 이 스타카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복권 당첨, 투자, 대박, 이런 한 방의 운보다는요, 조금씩 빛을 보고 길이 열리는 카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일수록
돈도 쌓이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런 팔자시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기적인 어떤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잃는 경우 많고요. 누가 갑자기 이거 넣으면 뭐 한 달 안에 2배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1번 분들 팔자에는 그런데 손대면 손해볼 확률 훨씬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적금을 넣는다든지 또 뭐 5년, 10년 이렇게 보고 꾸준히 투자한다든지 또 내 실력을 길러서 안정된 수익 구조를 만든다든지 하면 반드시 보상 들어와요. 이 말은 1번 분들은 한탕주의로는 절대 돈을 못 잡고 성실, 꾸준함, 이게 곧 돈줄이라는 건데요. 팔자에 이미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타카드는 희망의 카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돈과 재물과 관련해서는 늘 도와주는 귀인도 따라올 겁니다. 투자할 때 조언을 주는 그런 지인, 또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가족, 그리고 좋은 기회를 연결해주는 인연 같은 사람들이요. 정리하자면 1번 분들의 재물 팔자는요. 단기 대박은 손해, 대신 장기 꾸준함이 곧 재물의 씨앗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뜬 커리어 쪽 팔자, 직업 쪽의 팔자는 협업입니다. 이 카드는 파트너십, 그리고 동업, 협력 관계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1번 분들은 혼자서 다 해먹는, 뭐라고 할까요? 독불장군? 네. 독불장군 스타일로는 길이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팔자에 아예 새겨 있는 게 사람을 잘 만나야 성공한다. 이겁니다. 네. 혼자서 장사하면 적당히 버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옆에 능력 맞는 파트너가 붙는다면 매출이 2~3배로 뛴다는 거죠. 또 직장에서도 혼자만 고생하면 티도 안 나지만 윗사람이나 동료 중에 나랑 손발 잘 맞는 사람만 붙는다면 갑자기 막 길이 쫙 열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1번 분들 커리어 쪽에서는 내 실력, 그리고 사람의 인연, 이게 동시에 작용해야 커지는 팔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복을 잘 쓰는 게 곧 직업운을 터트리는 키포인트. 결론은 혼자 끙끙대지 말고 사람 손잡는 걸 두려워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팔자에서 반드시 맞닥뜨릴 고난, 시련도 함께 볼게요. 여기서 나온 카드는 킹 오브 완즈. 한마디로 권위 있는 사람과의 충돌. 이걸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이건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고비라고 합니다. 상사, 사장, 아버지, 집안 어른, 막 이렇게 권위를 가진 인물과 부딪히는 순간 반드시 옵니다.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 안 해주는 그 상사 때문에 스스로 퇴사하는 일이라던가, 또는 집안에서 네가 뭘 아냐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 의견 무시당하는 일, 막 이런 식으로 윗사람들과의 갈등, 이게 숙명의 시험이라는 건데요. 고난. 이 팔자에서 이걸 몇 번은 경험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련, 고난을 통해서 결국 1번 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대요. 나는 더 이상 남 밑에서 살 사람이 아니구나. 또 나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요. 권위와 부딪히는 경험이 결국 내 권위를 세우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팔자를 바꾸는 방법 너무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1번 분들이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도망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일하다가 상사랑 이렇게 부딪혀서 힘들 때는 그냥 도망치듯 퇴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배우고 어디서 내 권위를 세워야 되지? 이렇게 맞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사람, 그럼 그 사람 있으면 피해가기보다는 한 번쯤은 대놓고 내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팔자를 바꾸는 선택지는 늘 정면 승부예요. 그게 조금은 무섭고 또 힘들어 보일 수 있어도 그 과정 뚫고 나면 진짜 인생의 톱니바퀴가 확 돌아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1번 분들의 팔자는 아주 현실적인 계획이 핵심인데요. 이 메시지가 바로 꿈은 현실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보름달인 황소자리. 황소자리는
안정, 그리고 물질, 또 돈을 다루는 별자리예요. 감정이나 뭐 직감만으로는 부족하고 돈 관리, 또 생활 기반, 구체적인 실행력이 중심이 됩니다. 나 언젠가 가게 차리고 싶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꿈꾸는 게 아니라 뭐 몇 평짜리, 어느 지역, 얼마의 자본 필요하고 그걸 몇 년 안에 모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막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이 열정만으로는 안 풀립니다. 계획 없는 열정은 그냥 공허한 불꽃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현실적인 계획 그리고 내 실행력이 맞붙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 안정되고 돈줄도 열리고 길이 확장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당신의 힘을 찾으세요. 팔자의 결론은 명확하네요. 지금까지는 남의 말, 뭐 가문의 틀, 또 어떤 사회 기준, 상사의 권위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팔자는 내가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힘을 되찾자. 가족이나 전생의 영향 있겠지만 그걸 영원히 짊어지고 가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딛고 나만의 길을 써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앞으로의 팔자는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1번 분들의 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 짜여진 대본은 아닙니다. 분명 전생의 어떤 결핍, 또 집안의 영향, 또 권위적인 이 시련 이런 틀은 주어져 있지만 그걸 어떻게 넘기고 바꿔가느냐에 따라 결말은 완전히 달라져요. 한탕은 손해, 꾸준함이 돈줄, 혼자 막 독불장군보다는 좋은 사람 만나야 크게 성장. 그리고 권위와 충돌은 숙명의 시련.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 권위가 세워지고요. 팔자를 바꾸는 건 도망이 아니라 정면 돌파. 앞으로 3년은 현실적인 계획이 전부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남이 쓰는 팔자가 아니라 내가 쓰는 팔자. 아주 깔끔하게 잘 요약해드렸죠?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길. 이게 1번 분들의 팔자 리딩 결론입니다. 오늘 1번 분들의 이 리딩이 그 길을 밝히는 불빛이 되어 줄 겁니다. 그럼 1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1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1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은 주어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뒤집을 수 있는 걸까요? 믿기 힘든 이야기. 그런데 딱 내 얘기 같을 거예요. 타로가 속삭여주는 2번 분들의 팔자. 지금부터 열어봅니다. 2번 분들의 현재 팔자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요. 가족, 관계,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이 비포 타로 카드의 10번 컵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무지개 가족 그림이 나오기 전 그 단계인데요. 비포 버전에서는 좋을 때나 또 나쁠 때나 함께 있어야 할 그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4인 가족이 막 소나기를 맞고 뛰어가고 있어요. 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는 않죠. 구름은 두껍고 무거워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까지 내려오고 있고 비는 사선으로 내리고 있어요. 머리 위에는 10개의 컵이 아주 신성한 무지개처럼 반짝이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 10번 컵 카드는 완벽한 성공의 카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분들의 팔자 그 키워드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지만 행복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 요거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건요, 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팔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정, 또 뭐 배우자, 어떤 연인, 또는 뭐 든든한 동료와의 그 집단, 돈, 명예, 중요하겠지만 결국 내 팔자는 이런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타입. 이게 핵심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뜬 이 비포 타로 카드의 스타 카드는요, 영원한 희망의 샘. 이 여신이 2개의 물병을 들고 있죠. 이 여신이 막 물을 붓기 시작하기 전 그림입니다. 항아리엔 아직 물이 가득 차 있고요. 별빛이 서서히 머리 위로 떨어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건 전생에서, 과거에서 이번 분들이 치유자, 또 어떤 조언자, 또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남을 돕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도 되고 또 믿음을 주는 역할, 사람들에게 따뜻한 존재였던 팔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남 눈물이 그냥 안 보이는 거죠. 막 누가 힘들어하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이 팔자가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전생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번 생에서도 자꾸 남 일에 감정 소모를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막 내일도 벅찬데 괜히 가족, 지인 문제까지 다 떠안고 결국 내 에너지가 바닥나는 경우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생의 팔자 영향 때문에 있는 일이고요. 이번 분들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걸 이번 생에서는 꼭 배우셔야겠네요. 그리고 이 카드는요, 창조, 창의, 또 새롭게 길을 만드는 집안의 코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들 가문, 그리고 가족으로 이어진 팔자는 그냥 평범하게 안정만 추구하는 집안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개척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DNA가 흐르고 있네요. 사업을 하시거나 또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어내거나 기존의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내야 복이 들어오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팔자가 안정만 추구하는 삶, 그걸 살면 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안정적인 직장만 고집했더니 오히려 불안정하다든가, 또 정석대로만 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다든가. 왜냐면 이번 분들 가문 팔자는 창조적 개척, 이걸 해야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내가 타고난 성격, 재능 팔자에는요, 비포 타로 카드의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라 이번 분들이 타고난 성격은요, 뭐든 배우고 실속 있게 챙기려는 팔자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 또 기술, 재능을 배우는 데 강점이 있으시고요. 특히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놓는 그 기질 뛰어나요. 학구적이고 부지런하고, 그 뭐랄까요, 끈기 있는 개미,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또 신동일 수도 있죠. 하지만 높은 수준의 기술, 그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긴 합니다. 이 2발이 땅에 단단히 붙어 있거든요. 이번 분들은 큰 돈을 막 한 번에 벌기보다는 작게 차근차근 착실하게 쌓는 팔자라는 겁니다. 복권 맞아서 막 인생 역전하는 팔자 아니고요. 매일 꾸준히 넣은 적금, 투자, 자기 개발이 결국 큰 재산이 되는 팔자시네요. 그리고 사랑 팔자는 이번 분들에겐 조금 아이러니하게 작동합니다. 평소에 나는 이런 사람이랑 만나야겠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에 이상형 다 그려놓았지만 실제 팔자가 끌어주는 소울메이트는요, 그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분들이 안정적이고 차분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팔자가 연결시켜주는 사람은 자유롭고 뭐 예술적이거나 또 감정 표현이 막 풍부한 사람일 수 있죠. 또 외모나 조건만 보고 내 마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팔자가 끌어주는 인연은 내 마음 깊은 곳과 맞닿은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랑에서 이번 분들은 자주 이 사람 만나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연애를 시작할 때는 직감, 현실 이게 막 충돌하고 나 자신도 혼란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인연일수록 끝내 놓을 수 없는 그 운명적인 끌림이 반복됩니다. 또 팔자가 알려주는 포인트는요, 나와 다른 사람 만나야 진짜 연결이 된다, 요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익숙한 그런 타입보다는 반대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날 때 성장, 행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네.
내가 계획적이고 꼼꼼한 타입이라면 팔자가 끌어주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자유로운 스타일일 수 있죠. 처음엔 다르게 느껴지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조합에서 균형도 생기고 인생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에서 중요한 건 이번 분들이 머리로만 판단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 연결을 믿는 건데요. 팔자가 보여주는 인연은 조건, 이상형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과 배움을 주는 관계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이번 분들의 팔자에서 사랑은 예상 밖의 사람과 만나지만 그 만남이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혼자만의 상상이나 계획과는 조금 달라도 이상형과는 좀 달라도 결국 팔자가 이끌어주는 인연은요.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줄 사람이라는 거 꼭 믿으셔야겠네요. 그리고 이번 분들의 금전 팔자는요. 정말 이 문 하나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는 기회와 또 시련이 이렇게 동시에 걸려 있는 상징입니다. 어떤 문을 열면 막 복이 쏟아지는데 또 어떤 문을 열면 계속 새고 막혀버린다는 거죠. 돈의 팔자가 극단적으로 갈려요. 내가 이 길이다. 확신이 드는 선택은 반드시 번창하는데 그냥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들어간 선택은 금방 막히고 지쳐버리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눈앞에 어떤 유혹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 그 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친구가 이거 하면 돈 된다더라 해서 그냥 뛰어드는 건 절대 안 맞아요. 팔자가 그냥 그걸 막아버려요. 반대로 내가 천천히 공부해서 경험해서 이건 오래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한 건 그건 돈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돈의 팔자는요. 단순히 운이 아니라 내가 이 선택한 문에 달려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직업, 커리어, 팔자의 키워드는 바로 지켜내는 힘. 이 4번 펜타클 이게 의미하는 건요. 이번 분들은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팔자 자체가 짧고 굵게 보다는 길고 꾸준하게 요 타입이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자리 잡기 힘들 수도 있는데 자리 잡기가 힘들지 한번 잡으면 오래 버티면서 결국 승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지키느냐 요겁니다. 안 맞는 직업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팔자가 막혀요. 돈은 들어오는데 마음이 괴롭고 또 성취감 없어서 결국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 손에 맞는 직업을 고르게 된다면 그걸 찾게 된다면 그걸 막 끈질기게 붙들고 가는 게 곧 업적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직업에서 붙잡을 가치가 있는 거 요걸 선택하는 눈만 기르신다면 인생 내내 커리어 걱정은 크게 없을 팔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의외일 순 있어요. 이 나이트 컵은 원래 사랑꾼, 로맨티스트, 이상주의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 팔자에서는요. 이게 시련, 고난으로 나왔어요. 이건 이번 분들이 평생 시험대에 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손해보고 막 정 때문에 붙잡히고 또 사람 때문에 내 인생 계획이 꼬이는 게 가장 큰 숙명, 고난의 시련이라는 거죠. 이직할 기회가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너무 좋아서 그냥 남았다가 오히려 내 성장 기회 놓칠 수 있고요. 또 연애에서도 저 사람은 힘들어도 내가 버텨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내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팔자가 주는 이 시험 문제는 결국 그거예요. 내 감정은 내 것이고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것이다. 그 경계선을 얼마나 잘 그어내느냐가 평생의 숙제네요. 우리 이번 분들의 팔자를 바꾸는 방법, 팔자를 바꾸는 선택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즐기는 거. 요건데요. 이번 분들은 팔자가 원래 사람 그리고 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인생을 너무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으로 살면 금방 막혀요. 반대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걸 할 때 즐겁고 신나게 웃고 있을 때 팔자가 열린다는 거죠. 이건 돈이 안 되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겠지만 사실 그 즐거움이 팔자를 바꾸는 열쇠라는 겁니다. 노래 여행, 춤, 어떤 취미 아니면 친구랑 단순히 막 웃고 떠드는 시간도 팔자를 풀어주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요, 즐길수록 크게 열리고 웃을수록 운이 바뀌는 팔자라는 거 기억하세요. 앞으로 3년은 모두가 이기는 흐름, 그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와, 이 리브라 보름달은요, 균형, 관계, 또 계약, 협력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이건 혼자 막 독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이 이번 분들의 운을 키워주는 열쇠라는 건데요. 특히 앞으로 3년 안에 들어올 일들, 그 일들은 내가 혼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이 열매가 커지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협력, 계약, 또 동업, 결혼, 가족과 함께하는 계획, 이게 크게 열려요. 중요한 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균형이 맞춰진다 이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조금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론적으로 더 큰 걸 얻게 됩니다. 이 3년은 내 것만 챙기겠다,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고 협력하는 태도가 팔자를 크게 열어주는 시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카드는 씨앗 뿌리기, 기반 닦기, 신의 계획, 요걸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분들의 팔자는 결국 뿌린 만큼 거두는 팔자라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결실이 있고요. 대충 심은 건 결실이 없어요. 팔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그 씨앗을 우주가 다 기록해뒀다가 그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팔자의 최종 결론은 정해진 길을 걷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이번 분들의 팔자는요, 어떤 고정된 틀이라기보다는 사람 그리고 즐거움 속에서 완성되는 길이네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이번 분들은 이미 무지개가 뜨기 시작할 그 그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선택. 감정 때문에 손해보는 그 구조 버리시고요. 나에게 즐거움, 균형을 주는 선택을 하신다면 팔자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팔자가 이렇다더라, 여기에 갇히실 필요 절대 없어요. 결국 팔자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씨앗 심고 내가 어떤 문을 열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로 매 순간 다시 쓰여진다는 겁니다. 이번 분들은 이미 행복한 팔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그럼 이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팔자는 피할 수 없는 굴레일까요? 아니면 내가 깨부술 수 있는 걸까요? 숨이 막히도록 무서운 진실. 타로가 보여주는 팔자. 지금 시작합니다. 3번 분들의 지금 팔자는 한마디로 무너져야 다시 세워진다, 이겁니다. 이 비포 타로 카드의 더 타워 그림을 보면요, 이제 막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한 시점이죠. 어두운 하늘에 있는 천상의 그 왕관도 보이고요.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번 분들 인생에서는요, 이제는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팔자의 테마 자체가 큰 변
변화를 통해서야 진짜 내 길을 찾는 사람, 요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평생 한 길로만 가는 팔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한 번은 뒤집히는 큰 사건을 겪게 될 거고요. 그게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삼법분들 뭐 혹시 불안정하거나 뭔가 잘 다니던 직장이 뭐 흔들리거나 또 가족 관계, 인간관계에서 충격적인 일이 생기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지 싶은 일이 생겼다면 그게 바로 팔자가 움직이는 신호예요. 그리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려온 영향도 있는데요. 진실을 쉽게 못 본다 이겁니다. 이 비포 타로 카드의 더 문 카드는 빛과 그림자거든요. 달은 어둠 속의 빛, 그림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희망,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여기 개와 또 늑대가 달을 바라보는 대신 이 달의 마법에 걸린 생물체, 정갈을 지켜보는 모습이 있어요. 이건 곧 환상, 착각, 그리고 자기 기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전생에서도 과거에서도 3번분들은 사람을 너무 잘 믿었거나 또는 거짓된 걸 진짜로 착각해서 크게 당하는 일 많았던 팔자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생에서도 사람 보는 눈, 또 선택하는 눈이 좀 늦게 트이는 겁니다. 가끔은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또 당했지 이렇게 자책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전생에서 과거에서 이어온 영혼의 학습 과정 때문인데요. 쉽게 속고 넘어가는 대신 결국은 진짜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키우는 게 이번 생의 과제입니다. 여기에 3번 분들이 집안, 가문으로부터 이어받은 팔자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힘인데요. 남들 눈에는 이 집안이 막 눈에 띄게 잘나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큰 부자는 아니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막 엄청난 권세를 가진 집안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저 집은 평범하다, 특별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죠. 근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요. 다른 집과는 확실히 다른 그 눈에 안 보이는 강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신념, 뭔가 그 기도나 믿음에서 오는 그 큰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그 흐름, 직감 같은 것들인데요. 이 집안은 겉으로는 소박해도 위기가 닥치면 희한하게 막 길이 열리고 사람도 붙고 기적처럼 문제를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잘 풀려? 싶을 정도로요. 산부분들이 살아오면서도 느끼셨을 건데요. 분명히 벽에 막힌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도와준다거나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기회가 들어온다거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가문에서 이어받은 보이지 않은 팔자의 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재물이나 지위처럼 눈에 막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남들은 잘 이해 못해요. 하지만 3번분들은 알죠. 내가 정말 힘들 때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 나타나서 내 손을 잡아준다. 이게 바로 집안에서 이어진 영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그런 조건만 보지 마시고 이 보이지 않는 이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팔자에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3번 분들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의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 재능은요, 딱 두 글자로 요약되네요.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 막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카리스마나 막 한 방에 모든 걸 바꿔버리는 폭발력,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대신 시작하기 전에 끝까지 붙들고 가는 꾸준함, 그게 큰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다가 손 놓아도 사부분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하다, 뭐 속도가 느리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우리 3번 분들이라는 거예요. 빠른 사람은 금방 치고 나가다가 지치고 멈추고 또 화려한 사람은 잠깐 막 반짝하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3번 분들은 느려도 묵묵하게
끝까지 살아남고 결과를 손에 쥐는 팔자라는 거예요. 이 비포 타로 카드의 나이트 오브 펜타클은요. 더더욱 이 성향을 강조해요. 이 카드는 전투에 바로 뛰어들지 않고 먼저 땅을 다지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기사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3번 분들의 재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꾸준히 쌓아서 반드시 현실화시키는 힘. 예술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심지어 돈을 불리든 3번 분들은 절대 허공에 뜨는 스타일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차곡차곡 쌓아서 반드시 현실적인 성과 만들어낼 거예요. 다만 이 성향 때문에 조심할 것도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만 하려고 하다가 시작 못하는 경우, 또 너무 안정만 추구하다가 좋은 기회 놓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피하셔야겠죠? 사모분들은 이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은 부족해도 일단 시작해보는 용기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꾸준히 가는 힘과 막 맞물려서 결과론적으로는 훨씬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사모분들의 사랑운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이나 뭐 운명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 문제는 대부분 돈, 일, 요거랑 얽혀서 온대요. 단순히 그냥 좋아해서 만났다 이게 아니고요. 금전 문제나 뭐 일, 또 직업 문제 때문에 사랑이 흔들리거나 뭔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 많을 것 같아요. 배우자나 연인이 돈 때문에 다투거나 또 상대가 경제적으로 의지하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상대를 뭔가 먹여 살리는 구조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연애, 결혼, 이 팔자가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돈 문제를 명확히 선긋지 않는다면 사랑도 무너질 수 있는 팔자거든요. 그렇다고 사랑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내 편, 내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3번 분들 지금 혹시 연애, 또 결혼이 쉽지 않다 느껴질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평생 같이 할 단단하고 확실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팔자거든요. 한 번은 흔들리더라도 결국 내 편, 진짜 내 편과 평생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감정을 동시에 보는 균형입니다. 감정만 믿으면 금전 문제로 무너질 거고요. 또 조건만 보면 진심을 놓치게 되니까요. 3번 분들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팔자가 원하는 진짜 인연 만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3번 분들의 돈 팔자 너무 궁금해지네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팔자입니다. 네. 이 전차 카드는 정지된 게 아니라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재물은 늘 내가 직접 움직이고 이렇게 부딪힐 때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회사에 오래 앉아 있기만 해도 막 연차가 쌓이고 연봉도 오르고 또 집안에서 물려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이 모이는 팔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3번 분들은 절대 그 방식으로는 돈줄이 크게 열리지 않아요. 그냥 월급만 바라보면 늘 빠듯하거나 또 모았다 싶으면 다른 데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대신 3번 분들에게는 이렇게 도전해야 돈이 붙는 팔자가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일, 남들이 안 해본 어떤 방식, 쉽게 말씀드려 내 힘으로 길을 뚫는 거, 거기에 돈이 따라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너는 왜 안정적인 걸 두고 모험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험이야말로 3번 분들 돈줄을 터뜨리는 열쇠라는 겁니다. 안정은 돈 막힘, 도전은 돈 열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공식이 팔자에 새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리어, 직업 팔자의 흐름은 좀 울퉁불퉁해요. 3번 분들은 직업적으로 막 치고 나가더라도 한 번씩 강제 멈춤을 맞습니다.
이건 경력 단절, 뭐 이직 준비, 어떤 휴직, 또 건강 문제로 쉬게 되거나 또 스스로 잠깐 쉬어야겠다 이렇게 내려놓는 시기가 온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쉬면 뒤처진다, 뭐 다 무너진다 이런 불안이 크죠. 하지만 산부분들이 쉬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전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내겠죠. 이렇게 단절이 오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시간이 오히려 인생 경로를 재정비하는 회복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의 숙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착과 또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데요. 이 데빌 카드의 족쇄에 묶인 이 남녀처럼 산모분들은 한번 빠지면 잘 못 끊는 성향 갖고 계세요. 이게 꼭 뭐 술, 담배, 게임 같은 단순 중독일 수도 있고요. 더 넓게는 사람, 그리고 상황에 매달리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집착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직장이 나랑 안 맞는 걸 알지만 그냥 나는 다닌다. 저 사람한테 당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혹시 바뀌지 않을까 하면서 붙잡는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좀 올가매는 게 팔자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데빌은 무섭지만 동시에 답도 알려줘요. 목에 걸린 족쇄가 사실은 느슨하게 걸려 있거든요. 이건 언제든 스스로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의 팔자는요. 끊어낼 용기만 있으면 이 시련, 고난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 요건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이 팔자를 바꾸려면 밖이 아니라 내 안을 봐야 된대요. 이 카드의 메시지가 딱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팔자를 바꾸는 비밀은 내가 이미 가진 능력, 내 취미, 내 경험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 내 취미, 특기가 오히려 이렇게 돈줄이 될 수 있어요. 글쓰기, 뭐 그림, 손재주, 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내 능력, 상담 능력, 요리, 심지어는 내 인생 경험 자체도요. 산부분들은 이거 가지고 뭐래 이렇게 막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경우 많거든요. 하지만 바로 거기에 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다시 꺼내야 팔자가 바뀔 거고요. 새로운 길 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은요. 팔자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키워드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밀고 가라. 네. 이건 변덕이 아니라 고정성. 뚝심을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뭔가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힘들어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적자 날 수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년에서 3년 쭉 버티면 성과가 납니다. 또 공부를 시작했다.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고 머리에 남는 거 없어도 꾸준히만 하신다면 반드시 결실을 본다. 또 연애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관계가 흔들려도 이게 진짜 내 선택이 맞다 요 확신만 있으시다면 지켜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변덕과 포기 요건 제자리고요. 뚝심과 버팀 요건 팔자 전환 이렇게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시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우주의 마지막 메시지도 분명하네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결국 다 맞춰진다. 네. 3번 분들 팔자는 늘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밖에 없다. 이런 마음들. 그런데 사실은 내 길에 맞는 사람들. 같은 가치관 가진 사람들이 결국 모여듭니다. 그게 바로 소울 트라이브. 영혼의 물이에요. 지금은 주변에 내 편이 없다, 나 혼자다 싶어도 결국은 이 같은 파동을 가진 사람들이 우연처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팔자의 결론은요. 내가 버티고 내 길을 지켜낸다면 결국은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풀린다. 이 메시지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 3번 분들의 팔자는 단순하진 않아요.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팔자고요. 전생에서 이어진 착각 그리고 집착 끊어내고요. 내 안에 숨겨진 보물 꺼내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밀고만 나가신다면 결국 내 편이 나타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팔자는 이미 길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넘어가야 할 숙제는 많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넘느냐는 우리 3번 분들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든 우리 3번 분들, 왜 나만 이렇게 꼬이나 싶은 분들, 이게 다 내 길을 찾으라는 그 신호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진짜 내 얘기 같다 싶으셨다면 팔자가 바뀌는 순간은 내가 용기 내서 끊고 선택하고 끝까지 버텼을 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3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3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3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사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4번 분들 앞에 펼쳐지는 이 카드는 그 말을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드러날 팔자의 비밀. 타로가 여는 운명의 문. 지금 시작할게요. 4번 분들의 지금 팔자를 움직이는 키워드는 자기 통제, 그리고 인내, 내면의 힘이네요. 이 비포 타로 카드의 힘 카드를 보면요. 기존의 그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막 부드럽게 사자를 쓰다듬는 그 장면이 아니라 아직 사자를 제압하기 직전 그 긴장감이 있거든요. 사자가 막 포효하고 있고 입을 크게 벌려서 막 단검처럼 이렇게 날카롭고 하얀 이빨이 막 두 줄로 나 있죠. 그리고 무한대를 상징하는 이 팔자 모양의 메비우스 띠가 이 여인의 머리 위에 떠 있죠. 이건 이미 길들여진 게 아니라 아직 나와 세상, 나와 욕망이 맞부딪히는 상태예요. 팔자의 키워드가 이 힘이라는 건 사분부들의 삶이 늘 나 자신과 싸우는 것,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네. 내 안의 화, 자존심, 욕구, 본능,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욱해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막 틀어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꾹 참고 인내를 했더니 큰 기회를 잡기도 하는 거예요. 4번 분들의 팔자는 외부와의 어떤 전쟁보다는 내부, 내 내면의 전쟁입니다. 나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그게 곧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만이 아니라 건강, 돈, 사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비포 타로 카드에서 이 6번 소드는 어떤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보여줘요. 이 뱃사공이 여자를 배 위로 태울 수 있게 돕고 있고요. 다른 승객들은 이미 배에 탑승해 있죠. 멀리 희망의 표시인 이 별이 섬 위에 낮게 걸려 있습니다. 6개의 검이 유령 승객처럼 막 꼿꼿이 서 있고요. 검 끝은 갑판에 꼭 박혀 있습니다. 이 6번 소드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 거기를 가로지르는 여행의 카드거든요. 이건 전생에서 4번 분들이 늘 떠나야만 했다 이 팔자를 보여줘요. 안정된 터전, 어떤 집, 인간관계 이런 게 다 주어져도 끝내는 다 내려놓고 이동해야 했던 그 운명. 그래서 지금도 한 곳에 막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고 마음 한쪽에 늘 불안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또 떠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죠. 이 영향 때문에 4번 분들은 지금도 변화 앞에서 겁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끌리는 팔자예요. 그 변화가 끌려요.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또 시작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안정은 좋은데 막상 안정되면 심심하고 답답한 거죠. 그리고 4번 분들 가문이 물려준 코드. 가족, 가문으로 이어진 팔자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내 사람에게는 끝까지 의리, 충성, 헌신 이 세 단어가 집안 전체 곳곳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4번 분들의 집안은요, 기본적으로 남에게는 잘 못하는 대신 내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지는 성향 강해요. 겉으로 막 유난 떨지 않아도 집안 어른이든 뭐 부모님이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 마인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도 팔자 자체가 막 나 혼자 잘 사는 팔자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와 같이 가야 되는 팔자. 그게 가족이든 배우자든 인연이든 내 옆 사람을 챙기는 덕분에 내 팔자가 풀리는 구조예요. 문제는 이게 과하면 내 팔자 망쳐가면서 남만 챙기는 희생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 앞으로는 누구에게 충성할지,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할지 선별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격, 그리고 재능을 보여주는 팔자에는 10번 펜타클이라 해석이 아주 선명합니다. 이건 4번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판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재능을 가졌다는 뜻인데요. 단발성의 그 한방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구조, 안정된 기반, 큰 그림에 강하십니다. 뭔가 안정 설계자 같은 그런 느낌, 공간, 규칙, 어떤 예산, 역할을 먼저 깔아둡니다. 즉흥보다는 세팅에 강점이 있고요. 또 사람을 묶는 힘도 최고세요. 모임을 열면 막 사람이 모이고 팀을 맡으면 분위기가 잘 돌아가는 거죠. 또 큰 단위 감각 엄청 뛰어납니다. 월급, 소액보다도 집, 부동산, 토지, 뭐 지분, 장기 수익 같은 큰 판을 보는 눈 아주 대단하세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단타성 그런 운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쌓일수록 불어나는 자산에 강한 거예요. 이 10번 펜타클은 운영하면서 단단해지는 카드거든요. 네 사람 선별, 그게 함께 머물 판 구축하고요. 이게 장기 축적이 되고요. 이게 4번 분들 팔자의 흐름 골격이네요. 여기에 사랑 쪽 팔자도 아주 명확합니다. 4번 분들의 사랑 팔자는요, 정말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생기면 잘 된다 수준 아닙니다. 핵심은 솔직한 대화예요. 4번 분들은 연애를 할 때 속마음을 숨기면 금방 막 균열이 생기는 팔자거든요.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거나 또 상대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금세 막 오해 쌓이고 관계가 흔들리는 거죠. 반대로 힘든 얘기라도 해서 꺼내면 서로 맞부딪히면 오히려 관계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연인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겼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은 내가 맞다 생각해서 그냥 참는다 또는 싸우기 싫어서 입 닫는다 하겠지만 4번 분들은 그런 걸 숨기면 결국 마음 한쪽이 점점 상처받아요. 네. 그 대신 이 부분이 나한텐 상처다. 솔직히 이야기하자. 이렇게 털어놓으면 상대도 마음을 열 거고요. 진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될수록 서로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배우자의 운도 마찬가지예요. 4번 분들의 팔자에 맞는 사람은요.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말뿐인 로맨틱한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진짜 속마음을 버티고 때로는 내 상처까지도 함께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겉으로만 막 좋아 보이는 그런 연애보다는 결국 내 안의 상처 다 드러낼 수 있는 깊은 관계로 흘러가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4번 분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 내면 치유하고 성장하는 팔자라는 건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내 부족함, 내 상처, 내 두려움까지 드러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 상대는 단순히 같이 즐기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요. 내 성장,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4번 분들의 팔자 속 사랑은요. 겉멋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솔직함, 용기, 상호 신뢰 이게 있어야 오래 갑니다. 숨기고 포장하면 금세 틀어지고요. 솔직하게 부딪히면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진다는 거. 그리고 4번 분들의 돈 팔자는 참 아이러니해요.
이 8번 컵은 결국 내가 어떤 돈을 버리고 어떤 걸 떠나는 팔자거든요. 돈만 쫓아서 사는 인생, 요건 절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사모분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나를 살찌우지 않고 마음이 비어 있으면 결국 그걸 놓고 다 나와야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은 괜찮은데 남들이 보면 저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막 몸이 안 움직이고 회사 건물 앞에서 괜히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돈을 다 버리더라도 그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는 팔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재물운이 약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4번 분들은 물리적인 안정 자체는 따라와요. 다만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만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가야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그런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4번 분들이 돈을 벌 때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잠식시키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이 잠식이라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4번 분들은 작은 돈으로 치열하게 버티는 그런 팔자가 아니에요. 차라리 당장 돈이 조금 줄더라도 내 기준과 가치를 지키는 게 결국 더 큰 돈을 부르는 팔자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돈 때문에 내 가치를 포기하는 것보다 가치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이네요. 그리고 직업, 커리어 팔자는 확실히 좀 고집스럽고 동시에 독특합니다. 이 행매는요, 단순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선, 그걸 가진 카드거든요. 그렇다면 사법분들은 남들이 다 가는 길로는 성공하기 어렵대요. 뭐 공무원, 대기업, 흔히 말하는 안정된 루트, 거기로는 본인의 팔자가 크게 열리기 힘들어요. 대신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의아해하는 길에서 오히려 나중에 인정받고 자리 잡는 팔자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성공 타이밍은 좀 늦게 옵니다. 남들이 30쯤에 안정되는 것과는 조금 달리 사법분들은 40 이후, 중년에 또는 한 바퀴 크게 돌아서 자기 길을 찾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자기 영역을 꽉 잡고 나면 절대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남이 만들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낸 자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범분들은 조급해하진 마셔야 합니다. 내 또래는 다 자리 잡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팔자 자체가 조금 늦게 꽃 피우는 구조라서 지금 겉보기에는 이렇게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에서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또 팔자가 요구하는 고난, 시련도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이 러버스는 단순한 연애 카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양쪽은 다 가질 수 없다. 이 현실을 직면하고 어느 쪽을 고를지 시험대에 서는 건데요. 사랑이나 커리어나 돈이나 마음이나 안정이나 자유나, 사법부들은 늘 이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다가 한쪽을 놓치는 경험 하시게 될 건데요. 팔자가 요구하는 건 욕심을 줄이라는 겁니다. 둘 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더 중요한 거, 요걸 선택하는 용기, 그게 인생의 시험대이자 동시에 성장의 문이라고 하네요. 만약 계속 너무 우유부단하게 이거냐 저거냐 막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보지 뭐 따지고 미룬다면 오히려 세상이 강제로 하나를 끊어내 버립니다. 그러니 4번 분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 카드는 정말 따뜻해요. 팔자를 바꾸는 힘은 혼자 버티는 데 있진 않아요. 도움을 받는 데 있대요. 네. 사법부들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세고 강해서 웬만하면 남한테 기대지 않으려고 하시죠.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버티는 상태. 근데 팔자가 바뀌는 순간은 오히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의지해도 되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받아들일 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자를 바꾸는 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족이든 뭐 친구든 어떤 멘토든 또는 보이지 않는 신앙이든 간에요. 내가 끝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 이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팔자가 확 풀려요. 그래서 앞으로 3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단 하나. 거의 다 왔다. 요거입니다. 네.
지금까지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직 완전히 결실이 맺히진 않았죠. 근데 앞으로 2년에서 3년 사이 드디어 내가 해냈다. 그 결과가 눈앞에 들어올 거예요.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직업적인 성취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찾는 걸 수도 있죠. 어떤 쪽이든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의 그 노력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조금만 더 요런 인내도 필요해요. 지금 포기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성취 놓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3년은요. 지치더라도 멈추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우주의 메시지는 아주 멋집니다. 4번 분들은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에요. 네. 남들이 다 해온 길, 이미 만들어진 길,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직접 길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는 팔자인 거죠. 내 경험이 결국 다른 사람의 지도가 돼요. 와, 너무 멋진데요. 내가 힘들게 개척한 그 길이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따라갈 수 있는 큰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 무언가를 새롭게 남기는 팔자라는 겁니다. 이야. 정리하자면 4번 분들의 팔자는요. 내 안의 힘을 다루는 그 싸움에서 시작돼서 끊임없는 선택과 실현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그 길을 열어가는 구조입니다. 팔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4번 분들은 스스로 새 시대를 여는 팔자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팔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운명이에요. 그러니 내 팔자가 원래 이렇다더라 하는 말에 너무 갇히지 마세요. 중요한 건 선택, 내 내면의 힘이라는 겁니다. 팔자는 정해진 틀 아니고요. 내가 걸어가면서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4번 분들은 내 안의 힘 믿고요. 필요할 땐 도움도 받으시고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돼요. 그럼 분명히 남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내 이름으로 된 시대 열게 되실 겁니다. 와,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4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4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은 이미 하늘에 적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순간 팔자의 비밀은 이미 열렸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소름 돋을 수 있어요. 타로가 불러낸 5번 분들의 팔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번 분들 팔자의 중심 키워드는 균형이에요. 이 비포 타로 카드의 템퍼런스 그림을 보면요. 이 천사가 컵 2개에 물을 채우고 있죠. 아직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가 아니라 성능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다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아직 조율 시작 단계. 이 느낌이 강하죠. 지금 5번 분들의 팔자는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팔자라는 겁니다. 일과 사랑, 또 가족과 나, 또 안정과 모험, 어느 한쪽만 붙잡고 살면 계속 삐걱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의 흐름 자체가 적당히 섞어라, 적당히 조율해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에 하나 쭉 올인하는 올인형 팔자가 아닙니다. 나 일밖에 몰라 이렇게 달리면 건강이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난 사랑밖에 몰라 이러면 돈이나 자기 발전이 꼬여요. 균형이 무너지면 금방 팔자가 삐걱삐걱 소리를 낸다는 거죠. 5번 분들도 이미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인생에서 늘 한쪽을 챙기면 다른 한쪽이
허물어진다는 걸요. 이게 바로 지금 팔자의 핵심.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뜬 비포 타로 카드의 이 오버 완즈는요. 이 5명의 젊은이가 바위가 많은 이 들판에 모여 있고요. 막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붙기 직전이네요. 아직 막대기를 막 치고받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강한지 서로 밀고 당기는 약간 긴장 상태로 보여지죠. 요건 전생 또는 과거 팔자에서 우리 5번 분들이 경쟁 팔자였다는 거예요. 네. 항상 누군가와 비교되고 막 이겨야 되고 밀리지 말아야 했던 그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5번 분들 팔자에도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 뭐 내가 무시당하면 안 돼. 이런 불안이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별로 경쟁심 없는 사람들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때 있죠. 그게 바로 전생, 과거의 영향 때문인데요. 5번 분들 팔자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 긴장감을 타고났어요.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덕분에 5번 분들은 아주 노력형이시고 또 위기 대처 능력 강하시고요. 하지만 동시에 평생을 그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사는 느낌 받으실 수 있겠네요. 전생이 주고 간 팔자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문에서 내려온 팔자의 키워드, 가문, 가족으로부터 이어진 팔자. 이건 재생 불사조예요. 네. 가족이나 가문, 집안 자체가 한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팔자라는 거예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버텨내고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재건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분들 집안도 보면 어떤 큰 위기, 힘든 일 겪었는데도 뭐 어떻게든 다시 살아난다 요 패턴 있으시죠? 이건 5번 분들 본인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 추스리고 또 무너졌다가도 또 일어나요. 다만 이 팔자에 그림자도 있어요. 큰 위기를 겪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코드인데요. 뭔가 쉽게 막 안정되지 않고 한 번은 무너져야 더 단단해지는 집안의 팔자라는 겁니다. 5번 분들은 끝장.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기운 타고 나셨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때 5번 분들은 이렇게 불사조처럼 재생하는 팔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5번 분들의 성격 그리고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는 이 전차 카드. 이건 출발 직전 전차를 점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직 달리기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제 시작한다. 그 결심 준비가 끝난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5번 분들은 시작할 때 힘이 남다른 팔자 요걸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 먹으면 바로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 아주 탁월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머뭇거리는 스타일 아니시고요. 결정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차의 핵심은 방향을 스스로 잡는 건데요. 이게 5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길을 알려주고 끌어주는 걸 기다리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반드시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이 핸들을 쥐어야 팔자가 제대로 풀린다는 겁니다. 재능적으로 보면 5번 분들은 움직임과 추진력, 도전 정신이 강하겠죠.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그런 팔자 아니고 스스로 뛰고 부딪히고 속도를 내야 길이 열리는 팔자. 그래야 모든 일에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네요. 하지만 이 추진력, 질주하는 힘 때문에 가끔 주변에서 너무 조급하다, 너무 독단적이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는데요. 5번 분들은 속도와 추진력 이게 장점이지만 가끔은 속도 조절하고 주변을 살피는 균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혼자 앞서 막 달려나가서 지치거나 주변과 또 충돌하는 일 줄어들겠죠. 정리하자면 5번 분들의 팔자는 시작할 때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스스로 방향을 잡는 능력 그리고 도전, 실행력이 뛰어난 팔자입니다. 혼자 움직여도 좋지만 팀과 협력한다면 추진력이 더 큰 성과로 연결되고요. 속도 조절 그리고 주변 시선 관찰 이런 거 병행하신다면 힘 그리고 지혜까지 동시에 발휘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사랑과 인연의 팔자를 보면요. 키워드는 의존이에요.
의존. 5번 분들은 연애나 결혼에서 막 상대에게 과하게 기대하거나 또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막 지나치게 매달리는 패턴 강하시거든요. 내가 상대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굴 때가 있어요. 반대로 상대도 나 없이는 못 버티게 만들기도 하죠. 사랑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팔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사랑이 막 달콤하고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더 많이 의존하느냐 이 시험대처럼 드러납니다. 연애의 초반에는 서로 붙어 있는 게 좋지만 조금 지나면 숨 막히고 답답한 순간이 옵니다. 결혼 생활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의존도가 높으면 결국 서로의 자유, 공간 이게 줄어들면서 갈등이 생기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인연을 맺을 때 서로 각자의 삶이 있는가 요거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이 팔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거나 상대가 나에게 매달리게 강요하신다면 사랑이 팔자가 아니라 짐이 돼버려요. 연애 중인데도 상대가 매일 연락을 안 하면 막 불안해서 초조해진다거나 또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자기 일만 하고 가사나 육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막 폭발하는 경우 이런 패턴이 반복되신다면 이 팔자가 주는 의존 코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5번 분들이 사랑에서 인연에서 이 길을 열고 싶다면 그게 연애든 결혼이든 상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 연습, 나만의 생활, 관심사 유지, 상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만족, 행복을 찾는 훈련 이게 필요하네요. 이게 바로 5번 분들의 사랑 팔자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5번 분들의 사랑 팔자는요. 의존, 균형 사이에 끊임없는 시험대예요. 상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나만의 삶 유지하면서 사랑을 이어가야 팔자 잘 풀려요. 이 과정을 통해 연애와 결혼 모두 단단하고요. 성숙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분들의 재물 팔자는 아주 뚜렷해요. 바로 협업인데요. 혼자서 다 해먹는 팔자 아닙니다. 뭐 나 혼자 장사해야지, 나 혼자 다 끌고 가야지 이렇게 뛰어들면 수익은 들어오겠지만 일정 이상 크게 되질 않아요. 늘 힘들게 벌고 뭔가 벽에 막힌 느낌 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사람이랑 손잡고 같이 움직이면 돈길이 열려요. 이 3번 펜타클은 각자의 역할, 그걸 제대로 할 때 돈줄이 열린다는 카드거든요.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상대가 잘하는 걸 맡고 또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다면 그제야 돈이 술술 모인다는 거죠. 5번 분들은 사람이 곧 돈. 이 팔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성이 중요한 팔자예요. 아무 기술도 아무 장점도 없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요 식으로는 절대 돈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 그 재능을 꾸준히 갈고 닦아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협업해야 돈이 쌓여요. 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혼자 분식집 차려서 혼자 다 해먹는 것보다는 마케팅 잘하는 사람, 디자인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손잡을 때 훨씬 돈이 커지는 구조. 직장인이시라면 혼자 묵묵히 일 잘하는 것보다는 상사, 동료와 협업하고 네트워크를 잘 쌓을 때 연봉 협상이나 프로젝트 성과가 돈,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5번 분들은 내 기술, 사람과 협력, 이게 돈. 이 공식이 팔자의 핵심이네요. 혼자 욕심내면 힘들고 같이 할 때 커지는 팔자. 그리고 직업, 커리어 팔자는 한마디로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는 그런 팔자네요. 이 페이지 오브 컵은요. 언제나 신기한 걸 좀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꿈꾸는 카드예요. 그래서 5번 분들은 평생 한 길만 가는 팔자는 아닙니다. 뭐 한 직장에서 뭐 30년, 40년 묵묵히 근속하는 팔자는 아니에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오히려 인생에서 두세 번은 아니 그 이상은 새로운 길로 전환하는 팔자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직업을 자꾸 바꾸고 싶을까? 난 왜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을까? 이게 바로 이 팔자의 흐름 때문인데요. 5번 분들은 늘 배움의 팔자가 열려 있어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공부를 하고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배우고 시도해야 팔자가 막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너 또 새로운 거 한다고 이렇게 말해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만약 안정적인 직업
직업을 원하신다면 그 안에서도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분야를 맡아야 팔자가 풀리는 거고요.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프리랜서라면 늘 트렌드를 배우고 새로운 아이템을 시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돈도 커지고 또 직업운도 열립니다. 5번 분들의 커리어, 직업 팔자는요. 한 우물만 파기보다는 여러 우물을 맛보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팔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5번 분들의 팔자가 주는 가장 큰 시험대, 고난, 숙명, 요건 끝까지 버티는 힘인데요. 그렇다면 5번 분들의 팔자는요.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 크게 두들겨 맞는 그런 팔자라는 건데요.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큰 배신일 수도 있고 또 돈의 큰 위기일 수도 있죠. 와, 나 이제 끝났구나 싶을 정도의 큰 사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9번 완지의 진짜 의미는 버티면서 산다 이겁니다. 네. 버티는 순간 그 위기를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얻는 그 내공, 단단함을 얻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5번 분들은 끝까지 버텨서 결국 승자가 되는 그림.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그런 그림. 이게 바로 5번 분들 팔자의 실현 코드입니다. 팔자가 일부러 시험을, 고난을, 시련을 던진다고 보셔야 돼요. 너 끝까지 버틸 수 있냐?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버티는 순간 내 팔자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팔자를 바꾸는 열쇠로 의외로 혼자만의 시간,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돈은 사람과 연결될 때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팔자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은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누구랑 상의하고 누가 뭐라 해서 따라가고 눈치 보면서 선택하는 순간 팔자가 꼬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요하게 혼자만의 시간, 생각을 갖고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조용히 내린 결정은 내 팔자를 바꾸는 힘이 생긴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히 그냥 고독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이 길이구나 깨닫는 순간, 또 혼자 밤에 뭔가를 정리하다가 불현듯 큰 결심이 서는 순간, 이럴 때가 5번 분들 인생에서 팔자 뒤집는 포인트가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팔자의 큰 흐름은요, 가정과 그리고 관계의 문제 해결입니다. 네. 이 개자리 보름달은요, 가족 그리고 감정, 집을 의미해요. 앞으로 3년 안에 가족 문제, 또 오래된 그 갈등, 감정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정리돼요. 지금까지는 막 가슴속에 답답하게 쌓였던 것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가족 문제 때문에 눈물 난 적, 인간관계 때문에 속 터진 적 많으셨죠.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울고 싸우고 부딪히더라도 결국에는 결론이 나요. 오랫동안 멀어진 가족과 다시 화해할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을 짓눌렀던 어떤 인간관계 정리할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그 일이 드디어 매듭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요, 훨씬 가볍게, 훨씬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마음의 짐 사라지고 감정이 정리되면서 팔자의 톱니바퀴가 크게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예요. 당신은 전사다. 5번 분들의 팔자는 평탄하지는 않죠. 경쟁에 무너짐에 의존에 버팀에 이런 코드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불사조, 추진력이라는 또 전사라는 강력한 키워드가 함께 있어요. 그렇다면 5번 분들의 팔자는요, 쉽게 안 주고 버티는 자에게만 주는 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더 힘들게 느껴질 때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남들이 쉽게 못 얻는 단단함, 힘을 결국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고생 좀 더 해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5번 분들이 겪는 그 고생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게 네 무기가 된다. 이 우주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가 5번 분들을 이 전사로 만든 이유는요, 결국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5번 분들, 팔자는 정해진 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계속 달라져요. 우리 5번 분들의 팔자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네요. 균형.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적당히 섞고 또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팔자. 또 버팀. 한번 크게 무너져도 끝내 버티고 나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팔자. 팔자가 주는 고난은 고통일 순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고난이 5번 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내공을 줍니다. 그러니 팔자 탓하면서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5번 분들은 이렇게 불사조처럼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전사처럼 끝내 자기 길을 개척하는 분들입니다. 결국 팔자는 굴레가 아니라 내가 단단해지기 위한 무기네요.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버티면서 균형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5번 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그럼 5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5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5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